적응이 좀 되어 가나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과 분자량 측정에 관해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 전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정리를 해본다면은, 자, 기체의 부피, 여기 어떤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압력, 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압력, 그리고 온도. 자, 온도. 자, 온도는 뭘 해주는가? 자, 온도가 어떤 것이라? 이 개의 에너지를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얘기했죠. 중요한 거죠. 개의 에너지를 나타내주는 척도다. 다음 뭐였죠? 입자의 수, 몰수죠. 몰수. 요 입자의 숫자가 바뀌면은 부피가 어떻게 변하게 될 건지, 자, 이것들의 관계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한 거, 자, 압력과 여기 압력과 부피 어떤 관계였죠? 반비례 관계였죠. 자, 반비례. 자, 부피와 온도 관계 비례였죠. 비례. 부피와 입자의 수, 몰수, 비례 관계였죠. 그래서 자,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전부 통제시켰죠. 보일러의 법칙이었죠. 자, 또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는 통제 샤를의 법칙. 자, 부피와 입자의 수, 몰수와의 관계를 나타내 준 것을 우리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 그래서 이 부피와 몰수는 뭐 했었죠? 비례했다 하는 거. 우리가 식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자, V는 P분의 K. 자, K1. 자, V는 KT. 절대 온도. 자, 뭔 법칙? 샤를의 법칙. V는 KN.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의 뭘 풀어가면은 통제되어 있던 요소들을, 변진들을 하나씩 풀어가게 되면은 이걸 통제시키면은 보일러 샤를의 법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네 가지를 전부 풀어버리면은 뭐가 나온다 그랬죠? 바로 이상기체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한 번 더 해본다면, 자,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모두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상수가 바뀌겠죠. 왜냐하면 조건이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 상수 R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이걸 정리를 한다면은, 자, 상수는 정하기 나름이죠. 요거 기호는 정하기 나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PV는 nRT. 자, 이와 같은 뭐가 나오게 되느냐면은 상태방정식,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자, 여러분들 갱로는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뒤에 여러분들 연력학을 하면은 알게 될 거고, 자, 그때가 공부하도록 하고, PV는 nRT. 자, 주어진 상태만 보고 이것을 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하나를 모르면은, 자, 첫 번째 조건 뭐였어요? 상수죠. 상수의 개념을 잘 알아 그랬죠. 상수의 개념이라는 거는 이 개의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은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죠. 주어진 조건. 첫 번째 우리 했던 거 PV
여기 상수,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밖에 구할 수 없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이 기의 조건이 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 이 기의 부피가 100이었다. 자, 여기 압력이 1기압이었다. 다시 얘기하면은 1기압일 때 이게는 부피가 100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PV는 K에서 이 K값, 상수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의 조건을 구하는 거죠. 조건. 그래서 자, 압력 1, 단위 생략 100 이렇게 하면은 K가 100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자, 2기압일 때 부피는 여기서 K값이 나와 있으니까 자, 2다. 부피는 50이 돼야 된다. 그래야 100이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수는 첫 번째 주어지는 기의 조건이다 하는 거. 상수는 실험을 통해서만 구할 수가 있지 그냥 주어지는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과학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수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과학자들 전부 실험을 통해서 구해 놓은 값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값이 상수값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고, 여기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 자 조금 더 복습을 해본다면, 자 여러분들 하원 시간에 배운 거 수소하고 메테인하고 이 1몰 메테인 1몰, 자 뭐는 같고 뭐는 다르죠? 몰 수니까 입자의 수죠. 입자의 수는 둘 다 6.0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서 같죠. 둘의 입자의 수는 같습니다. 입자의 수는 같고 뭐는 다르다? 질량은 다르죠. 질량은 다르다. 자, 수소는 분자량이 2, 메테인은 16. 그리고 자, 1몰의 질량은 분자량에다가 뭘 해주는 거라 그랬죠? 그램을 붙여주면은 1몰 질량이 되게 된다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g, 요거는 16g이 1몰 질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수소는 분자량이 작고 메테인은 분자량이 큽니다. 그럼 똑같은 1몰을 집어넣었을 때 부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누가 부피가 더 많겠느냐 하는 얘기죠. 근데 실험을 해본 결과 어땠죠? 같았죠. 왜 같으냐? 왜 같으냐? 이유는 얘기했죠. 이유는 바로 이 통안의 에너지 조건이죠. 에너지 조건. 자, 에너지는 누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얘기했죠. 절대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2분의 3kT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밑에서 가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자량이 2인 놈과 16인 놈이 여기 들어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인 놈이 두드렸을 때하고 16인 놈이 두드렸을 때하고 16이 더 큰 힘이 작용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 때문이냐? 자,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자, 요 에너지죠.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둘은 속력이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가는 압력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요 놈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수소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겠죠. 빨리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 나와 있죠. 질량이 적을수록 속력은 빠를 수밖에 없다. 요 값이 같기 때문에, 요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둘이 이 에너지와 요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통의 조건이
온도가 주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 0도씨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자 273K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273K를 집어넣으면 여기 에너지 값이 나오겠죠. 에너지가 둘이 같습니다. 에너지가 같은데 질량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이 다르겠죠. 그래서 작은 수소는 빠르게 움직이고 큰 메테인은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수소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충돌 숫자가 많은 거고 메테인은 질량이 크니까 속력이 느립니다. 대신 한번 여기 충돌할 때 가해주는 힘이 크니까 압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가하는 압력이나 메테인이 가하는 압력이 같기 때문에 자 온도가 같으면은 자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수소 1몰 부피와 메테인 1몰 부피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이거는 또 실험을 통해서 뭘 했느냐? 알아냈죠. 자, 과학자들이 0도씨 온도, 에너지를 정해준 거죠. 0도씨 에너지를 정해준 겁니다. 0도씨 1기압 압력을 정해준 거예요.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다 그랬어요. 1기압 1대 어떤 기체 종류에 관계없습니다. 수소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기체의 종류 금방 했듯이 질량이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가하는 압력이 같아서 그래서 자 어떤 기체 0도씨 1기압일 때 요 부피를 측정한 거죠. 1몰 기체 어떤 기체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1몰 입자수만 같으면 입자수만 같으면은 부피가 같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측정을 해본 결과 얼마가 나왔죠? 배웠죠? 얼마? 22.4리터죠. 그래서 1몰 기체의 부피는 22.4리터다. 조건은 통의 조건은 0도씨 1기압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하원 시간에 배운 거고 이제 하투를 배웠으니까 만일에 0도씨 2기압이면은 1몰 기체의 부피는 얼마가 되게 될까? 금방 나오겠죠. 0도씨 2기압이면은 1몰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비해서 반으로 줄겠죠. 그러니까 11.2리터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식을 배운 거잖아요. 이 식을 배운 거예요. 이걸 배운 거야. 이상기체 방정식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0도씨 2기압이 되면은 부피는 1몰 기체의 부피는 11.2리터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것이 바뀌든지 간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 다른 것을 또 변화된 값을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기체의 부피, 압력, 온도, 몰수 관계를 자 전부 풀어서 이것들이 변할 때 이것들을 자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단 조건 하나의 기하가 주어지게 됐을 때, 그 기에서만 적용되는 거죠. 기가 바뀌면 또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에 대한 개념, 상수에 대한 개념 명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에너지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에너지 관계. 요 에너지 관계를 이해를 잘 못해요.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기의 에너지는 누구에 의해서만 절대 온도에 의해서만 바뀐다. 절대 온도에 의해서 바뀐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수에 대한 개념을 알았는데 상수는 기의 조건이 주어지면은 그 기의 조건을 얘기해 주는 값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 1기압
정해준 거예요. 이 조건을. 0도씨 1몰 기체 무엇에 관계없다 그랬죠? 분자의 종류에 관계없다 그랬어요. 분자의 종류에 관계없어요. 1몰 기체 집어넣어주면은 요것이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였죠? 22.4리터. 실험의 결과잖아요. 실험의 결과. 그래서 이거는 22.4리터가 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개의 상수 조건을 구하는 거죠. 상수 R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앞에서 했던 PV는 nRT에서 자, PV는 nRT에서 R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상수가. 그래서 R은 NT분의 PV 이렇게 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자, 압력 1기압 부피 22.4리터 1몰 273K 0도시니까 절대온도로 바꾼 거죠. 그러면 이것이 약 0.082 단위죠. 단위 하나만 해보겠어요. 단위가 계산이 되면 계산을 하고 계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계속 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ATM 그 다음에 리터 퍼 미터로 가야 되죠. 여기죠. 여기 그래서 몰 그대로 두고 K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나오는 이 상수값이죠. 이상기체 상수가 구해지게 된다. 다시 얘기하면 통의 조건이 구해지게 된다. 통의 조건은 항상 뭐 할 수가 있다. 조건을 바꾸면 바뀐다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놔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또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도 할 수가 있느냐? 자, 분자량을 측정을 하는데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여기 이 몰수죠. 몰수가 있으니까 자 몰수는 무엇분은 무엇이다? 자 몰수 수소 H2 분자량 얼마? 2. 자, 여기 2가 분자량인데 여기에 그램을 붙여주면은 이것이 바로 1몰 질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몰수는 무엇분의 무엇이다? 분자 양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수소 분자량이 2, 질량이 2g 그래서 1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몰수는 이와 같이 되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n 값을 알면은 PV는 nRT에서 n 값을 알면은 바로 뭘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분자량을 알 수가 있다. 자, 몰수가 얼마인지를 알면은 분자량을 m이라고 표시할까요? m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통, 자 여기 통이 있습니다. 자, 요 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기체의 분자량을 측정하고자 한다. 그래서 0도씨 1기압 자 여기 부피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를 부피 측정 그럼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죠 실험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11.2리터다 자 11.2리터다 이렇게 됐다면 11.2리터는 0도씨 1기압에서 1몰 기체의 부피가 22.4리터니까 11.2리터는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5몰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0.5몰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분자량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자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 아닙니다. 11.1이 뜨니까 0.5몰이 0.5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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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의 질량만 측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울에 달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0.5몰 기체의 질량을 달아봤더니만 얼마가 나왔느냐? 8g이었다. 그렇다면은 분자량은 0.5분의 8 이렇게 해서 그램, 자 그램 퍼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몰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여기 몰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얼마가 나오게 돼요. 여기 분자량은 단위가 없죠. 그러니까 몰이 되게 그램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가 나오게 돼요? 1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16. 그러면 이 X라는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6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기체 분자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분자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제 기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체는 여기 이러한 변인들 말고 또 다른 변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기체 상수 여기에 통제되어 있던 요소들을 또 끌어내는 거죠. 여기 통제되어 있던. 그럼 여기 아래는 어떤 조건들이 통제되어 있었느냐? 분자 자체, 여기 분자, 요 기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 자체의 부피는 무시했다 이런 얘기. 다시 얘기하면은 자, 수소와 메테인을 해본다면은 자, 분자 자체의 크기가 누가 더 크죠? 이게 더 크죠? 분자 자체의 부피가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분자 자체 여기 이 분자 자체가 이 공간을 차지하는 거. 이 기체의 부피는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달라진다. 다음에 분자의 인력이죠. 인력.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뭐 예를 들어 가지고 H2O와 H2 이렇게 비교하면은 수증기 분자가 수소 분자보다는 인력이 훨씬 더 크죠. 이와 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인력이 커지니까 뭐가 작아지게 되겠어요? 압력이 작아지도록 이렇게 되게 되겠죠. 못 움직이게 하니까. 움직이는 걸 방해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요소들, 또 충돌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손실이 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요소들을 전부 여기 이상기체에서는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무시한 거였어요. 통제를 시켜 놓은 거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풀어내면은 이 요소들을 풀어내면은 식은 점점 복잡해지게 되겠죠. 자,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실제 기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 식은 아주 복잡한 식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봤을 때 뭘 알 수가 있느냐? 자, 수소와 메테인 둘 중에 누가 이상기체에 가까울까?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수소가 더 가깝다. 또 여기 요 둘 관계를 본다면은 역시 수소가 수증기 분자보다는 더 이상기체에 가깝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무엇에 따라 달라지게 되느냐면 온도하고도 연관성이 있겠죠.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해요? 입자들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겠죠. 빠르게 움직이니까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또 온도가 높을수록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 비교를 하면 이상기체 이 식이 잘 들어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실제 기체, 이상기체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를 해주는데 실제 기체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